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혹한의 추위로 유명한 시베리아에서 새끼 매머드 사체가 발견돼서 화제입니다. 5만 년이 지난 지금 발견됐다는 것도 놀랍지만 현재까지 발견된 매머드 중에서 원래 모습이 가장 잘 보존된 것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과학계에서는 멸종된 매머드를 복원하려는 시도가 몇 차례 있었고 지금도 도전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연구가 성공한다면 영화 쥬라기 공원의 상상이 현실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미 멸종된 동물들을 복원해서 인간이 얻으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글로벌 이슈 수상한 GPS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해를 맞이하는 나라 중에 한 곳이죠. 호주로 가봅니다. 새해 첫날 펼쳐지는 대규모 불꽃놀이가 시드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27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한국의 정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취임 이후 보호무역 정책이 시행돼 한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를 더 압박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AP통신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잠재적인 탄핵소추는 고위급 외교를 중단시키고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정치마비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의결 정족수를 놓고 한국 내에서 이견이 있다고 전하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법적인 모호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되면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되지만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에 대해선 한국 내 법학자 간 의견이 다르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계엄령으로 촉발된 헌법적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를 겨냥해 예멘 수도 사나를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사나의 공항과 발전시설, 호데이다와 살리프, 라스카나티브 등 서부 해안의 군사 기반 시설 등을 전투기로 폭격했다고 밝혔는데요. 후티 테러리스트 정권이 이들 시설을 통해 이란 무기를 밀반입하고 이란 고위 관리들을 입국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후티는 가자 전쟁 이후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군과도 공습을 주고받아왔습니다. 영국 경제경영연구소가 한국의 경제 규모가 올해 세계 13위에서 내년엔 12위로 한 계단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2039년까지는 12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은 2.5%로 전망되지만 내년부터 2029년까지는 연평균 2.1%로 다소 둔화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이 쿠르스크 전선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았으며 보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군이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최전선에 있는 북한군이 식수 부족 사태까지 겪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곳에서 사망한 북한군의 수가 이미 3,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경제개혁의 주역인 만모한 싱 인도 전 총리가 26일 사망했습니다.
싱 전 총리는 올해 92세로 최근 노인성 질환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싱 전 총리는 인도를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 경제체제로 개혁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총리 시절인 2004년부터 2010년에는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도 연평균 8% 이상의 기록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전주현 외신캐스터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실수인 듯 실수 아닌 실수 같은 추락. 네, 카자흐스탄에서 추락한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후속 소식인데요. 이 러시아 방공망에 격추된 게 아니냐라는 아제르바이잔 쪽의 예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이 비행기가 러시아의 판치르 S 방공 시스템에 맞았고 비행기가 그로즈니로 가는 동안 전자전 시스템에 의해서 통신이 마비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판치르 S 방공 시스템은 러시아에서 개발한 단거리, 중거리 방공 체제입니다. 이 소식통은 아무도 러시아의 방공망 격추가 의도적이라고 주장하진 않는다면서도 밝혀진 사실에 근거해서 아제르바이잔 쪽은 러시아 측이 항공기를 격추한 것을 시인하길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 당국자도 러시아 방공망이 항공기를 공격했을 수 있다는 초기 징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당국자는 초기 조사가 최종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러시아 부대가 이 여객기를 우크라이나의 드론인 줄 알고 오인 사격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 보준바예프 카자흐스탄 부총리는 러시아 방공망이 비행기를 격추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도 부인도 할 수 없다. 아직 조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좀 나타냈고요. 러시아도 지금 조사 결과가 안 나왔는데 우리 쪽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건 옳지 않다라는 반박 성명을 내놨습니다. 니혼 게이자의 신문이요. 러시아 방공망에 따른 비행기 격추가 사실로 밝혀지면 러시아의 국내 공항에 대한 우려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런 우려가 커지게 되면 지금 러시아와 중국 등 신흥 국가를 잇는 비행길이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도 이 여객기가 최근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드론을 격추하던 지역으로 비행 경로를 변경을 했다. 그리고 비행기 꼬리 부분의 구멍을 보면 이게 미사일 공격이나 방공 시스템 작동으로 좀 뚫린 것으로 보인다라는 항공 전문가 의견을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군이 오인해서 격추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고가 발생한 날에 좀 살펴봤더니 러시아 국방부가 간밤에 우크라이나 드론 59대를 격추했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객기가 추락하기 불과 3시간 전에도 우크라이나 드론 한 대가 그로즈니 서쪽 블라디카가스 상공에서 격추가 됐는데요. 지금 사고 원인 조사를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이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 브라질 공군도 조사 과정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 추락한 비행기는 브라질에서 제작된 그렇군요. 거기 때문입니다. 네. 실수일 수도 있고. 있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자, 추가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시민권이냐 가족의 사랑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네, 미국의 불법 이민한 이 불법 이민자들이 이런 고민을 앞으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경 차르에 지명된 톰 호먼이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가 있는 불법 이민자 가족을 수용시설에 함께 구금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호먼이 트럼프 2기에서 이제 불법 이민자 추방, 국경 통제를 총괄하게 되는데요. 미국은 부모의 법적인 체류 상태랑 상관이 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는 자동으로 현재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당선인이 그동안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을 밝히면서 시민권을 획득한 아동을 자녀로 둔 불법 이민자들에게 아이만 미국에 남겨둘 건지 아니면 아이와 함께 가족 전부가 미국을 떠날 건지 선택하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네. 그걸 시행하겠다라는 걸 이 호먼이 확인을 시켜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톰 호먼은 가족을 그런 상황에 둔 건 불법 이민자들 당신들이다. 이런 방침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가족시설을 건설해야 돼서 많은 돈이 들어가긴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미국 국민들의 세금을 크게 절감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 트럼프 이기가 이제 불법 이민자들을 아이와 함께 구금 또 추방한다는 건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에 폐지했던 가족 구금 제도가 다시 부활된다는 의미인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에 침대 3,000개가 있는 가족 구금 시설 3곳을 폐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톰 호먼이 트럼프 1기 때도 이민 세관 단속국을 이끌면서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무관용 정책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체포된 미등록 이민자 부모와 아이들을 분리 수용하는 격리 정책을 폈을 정도로 굉장히 강경했던 인물인데요. 네. 그래서 트럼프 2기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게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를 몰아낸다는 계획인데 이 선봉에 톰 호먼이 설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렵죠. 예, 네. 아이를 미국에 남겨둘 건지 다 떠날 것인지. 그러니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뉴스 피로 증후군입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도 많이 그러니까요. 겪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AP통신과 시카고대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최근 정보 과잉이나 피로 등의 이유로 정부나 정치 뉴스에 대한 소비를 제한할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전체의 65%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구분을 해봤더니 민주당 지지자 비율이 더 높았어요. 72%, 무당층은 63%, 공화당은 59%를 기록해서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뉴스를 더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에서 진행되는 해외 전쟁 상황에 대해서는 전체의 51%가 관련된 뉴스 소비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큰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뉴스에 대해서는 공화당 지지자의 48%가 피한다라고 답한 반면에 민주당 지지자는 37%만 그렇다라고 답을 해서 이게 두 자릿수 이상 차이로 벌어졌고요. 또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들이 정치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자는 지지하는 비율이 반대하는 쪽보다 19%포인트가 높았지만 공화당은 반대하는 비율이 지지하는 것보다 50%포인트나 높았습니다. 이 경우는 유명 연예인들 중에서 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니까 내가 좀 듣고 싶은 뉴스만 그렇죠. 듣고 편향적으로. 이런, 네. 예, 그런 경향이 그렇습니다. 더해지는 것 같네요. 네, 네. 점점 갈수록. 네 번째 키워드 자기 수양 챌린지 주의보. 중국에서 작년부터 SNS에서 자기 수양 챌린지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주로 빚이 많은 사람들한테 상금을 타서 빚을 갚으세요 라면서 참가자를 모집을 하는 거예요. 네. 일정 기간 방해 격리를 하고 규정을 다 지켜서 격리에 성공하면 상금을 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챌린지인데요. 네. 최근 중국의 한 식스톤이라는 매체가 이 소셜 미디어에서 확산되고 있는 자기 수양 챌린저들이 이 채무자들이 사실상 불가능한 과제를 완수해서 막대한 현금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오징어 게임과 섬뜩할 그러니까요. 만큼 비슷하다라고 예.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많이 둔화되면서 이런 챌린지 인기가 올해 더 높아졌는데요. 대부분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작은 방에 참가자들을 들여보냅니다. 예. 한 30일 안팎의 시간 동안 주어진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고립된 채 머무는 방식인데요. 이게 생중계되기도 한답니다. SNS를 통해서요. 네. 참가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천에서 8천 위안, 우리 돈으로 12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를 내는데 만약에 성공하면 얻는 보상 액수가 30만에서 6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6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최대 우리 돈으로 2억 원을 내건 곳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챌린지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라면서 참여를 독려를 하고 있는데 네. 독서나 그림 그리기, 뜨개질을 하거나 창밖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라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잘 들여다보면 이 주어진 규칙들을 지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네. 일부 대회는 화장실 사용 시간이 15분 이내일 것, 알람 시계를 하루에 2번 이상 만지지 말 것,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죠. 네, 무의식 중에 이런 것들을 어겼다가 탈락하는 사람이 많은 건데요. 네네. 문제는 규정을 다 지킨 사람에게도 상금을 주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10월에 산둥성 지방법원이 이 주최 측에 참가자 손모 씨에게 참가비 108만 원 정도를 돌려줘라라고 명령을 했는데요. 네. 이 해당도의 규칙이 불공정했고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어긋났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때 규칙이 뭐였냐면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고 전자기기를 쓰면 안 되고 외부와 접촉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30일 동안 격리된 챌린지에서 생존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상금으로 5천만 원을 받아야 돼요. 네. 그런데 이걸 잘 살펴보면 얼굴을 가리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네. 대회 3일차에 이 손 씨가 베개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햇빛이 비치니까 3초 정도 얼굴을 잠깐 가렸다고 합니다. 규정을 그러니까요. 규정을 위반했으니까 우리는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왔다는 건데요. 또 다른 남성 장목 씨도 같은 이유로 첫 번째 탈락을 했습니다. 네. 2번이나 더 시도했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고 이분은 친구에게 추가로 빚을 져서 참가비로 며칠 만에 400만 원 이상을 지출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결국 빚을 더 져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 씨는 이런 챌린지는 일종의 도박이자 완전한 사기다라고 분통을 터뜨렸고 네. 지금 장 씨와 비슷한 피해자들도 속속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약간 함정 같기도 그렇죠. 하고 네. 오징어 게임 저도 안 그래도 생각이 네네. 났었는데 너무 어려운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다음 키워드 니들이 개맛을 알아? 네. 정말 개만 얘기인데요. 네네. 이탈리아가 전통어업에 현재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외래종 푸른 꽃게 이게 블루크랩인데요. 네. 이거를 새로운 식재료로 활용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베네치아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한 수석 요리사분이 최근에 푸른 꽃게살을 갈아서 생선 모양으로 만들어서 튀긴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는데요. 네. 이게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좀 외래종이니까 이게 그 해양을 해치지 않습니까? 생태계를. 그렇죠. 네. 그래서 잡아서 먹어보자라고 했지만 맛이 없었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드리아해의 영향을 받아서 간이 더 배고 풍부해져서 조금 먹을만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샐러드부터 파스타까지 푸른 꽃게를 이용한 조리법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환경적 관점에서 외래 침입종인 푸른 꽃게를 이용한 요리를 만드는 게 푸른 꽃게를 없애는 합리적인 방법이란 결론을 내렸다라고 요리사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먹어서 없애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맛이 좋아져서 이렇게 요리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네. 푸른 꽃게가 지금 조개, 홍합, 새우를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물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어요. 그래서 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먹어치우는 꽃게를 우리가 먹어보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어떻게 건데 보면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그렇습니다. 하네요. 네. 푸른 꽃게가 집게발로 양식장 그물을 많이 찢었고 어머. 그물에 갇혀있는 물고기를 또 다 먹어치우는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푸른 꽃게로 인한 이탈리아 어업의 피해 규모가 1억 유로 약 1,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대응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조개랑 홍합 양식장에 푸른 꽃게가 끊고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강한 그물을 좀 도입을 한 것도 있고 네. 진흙을 파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저에 합성 수지 시트를 깔기도 하고 과학자들이 초음파를 이용해서 푸른 꽃게를 퇴치하는 방법을 연구하고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아예 푸른 꽃게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0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50억 원의 예산도 책정을 해줬는데요. 처음에 이탈리아가 미국이나 우리나라, 스리랑카 등으로 푸른 꽃게 수출에 나섰었는데 네. 이게 개체수를 줄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렇게 먹어서 없애자 이런 방법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 외래종인데 네. 엄청나게 이제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있는 게 문제잖아요. 네네. 이것도 아마 기후하고도 네, 관련이, 관련이 있지 있고요. 않을까 천적이 싶어요. 없으니까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키워드는 이미 신의 소유물이다. 최근에 인도 타밀나두주 첸다이에 있는 한 힌두교 사원에서요. 네. 한 남성이 이제 사원 헌금함에 헌금을 하려다가 실수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돌려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사원 측이 이것은 이미 신의 소유물이다 라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데요. 네. 이 남성이 이제 헌금을 하다가 아이폰을 빠뜨렸는데 이 사원 측이 저장된 데이터를 옮기는 건 허용을 하겠지만 휴대폰 자체를 돌려줄 수는 없다라고 라면서 그 돌려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란이 커지니까 정부가 나섰어요. 그랬는데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고요. 인도의 종교부 장관이 해석을 내렸는데 사원의 관례와 전통에 따라서 우연이든 아니든 사원의 헌금함에 들어간 모든 물건은 신의 소유물이니까 반환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네. 다만
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다른 형태로 보상할 방안이 있을지를 부처 직원들과 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서 다른 사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공양을 위해서 목에 걸고 있던 화환을 벗다가 1.75kg 상당의 금목걸이를 기부함에 함께 빠뜨렸습니다. 네. 근데 그때도 당연히 신의 물건이다라면서 돌려줄 수가 없다라고 네네. 했지만 사원 측이 이 여성의 재정 형편이 좀 좋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목걸이를 돌려준 건 아니고 네. 같은 값에 새 목걸이를 사서 돌려줬다고 합니다. 어쨌든 헌금함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는 없는 네, 거군요. 돌려받을 수는 없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인데요. 산타 할아버지 썰매에 엔진이 식지도 않았는데. 네, 그런데 할아버지가 주신 선물들이 중고 거래 시장에 나왔습니다. 벌써요? 네. 지금 한 이틀 지났나요? 지금 프랑스 중고거래 사이트에 선물들이 대거 매물로 올라왔는데요. 이베이의 프랑스 지사가 24일 이후 25일 오전까지 34만 건의 새로운 판매 공고가 등록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작년 성탄절 오전 기준의 30만 건에 비해서 13%가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베이 측은 25일에서 26일까지는 총 60만 건 이상, 내년 1월 3일까지는 전체 300만 건을 돌파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성탄 선물 되팔기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네. 설문을 해봤더니 21%의 응답자가 올해 성탄절에 받은 선물을 재판매할 계획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보다 2배 가까이 높아졌는데요. 이 설문 대상자의 34%는 사용하지 않는 선물을 재판매하는 게 물건의 가치를 살리고 낭비를 막는 실용적이고 유용한 방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25%는 이러면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사라타예브 이베이 프랑스 대표는 패러다임의 변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프랑스인의 구매력을 압박했던 2023년 이후에 사람들은 선물을 재판매해서 자신을 만족시키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 같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네. 다시 구매하겠다. 네. 이럴 수도 있겠네요. 이걸 팔아서. 예.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본조비의 노래 Living on a Prayer 함께 듣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한 대행은 총리로서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도 정지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내란 세력의 신속한 발본세 것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백신 한석으로 탄핵 가결을 밀어붙인다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늘 배보윤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장중 1,480원을 넘어섰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오늘까지 20여일 만에 80원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한 명이 현지에서 생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생포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주 독감 의심 환자가 전주보다 2.3배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유행 중인 독감 바이러스가 변이가 없는 A형 독감이 대부분이라며 백신 접종으로 예방 효과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호주 시드니로 가보겠습니다. 나혜인 통신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호주가 지금 여름이죠. 해마다 여름이 되면 산불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호주 여름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산불인데요. 네. 매년 산불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현재는 멜번이 위치한 빅토리아주에서 이 산불이 발생한 상태로 지난주 서부 그랜피언스 지역에서 일어난 산불은 이미 5만 5천 헥타르의 토지를 불태웠습니다. 네. 다행히 아직까지 인명피해나 주택이 전소되는 일이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40도 가까이 되는 높은 기온에 건조한 강풍까지 불고 있어서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빅토리아주 전역에서는 야외에서의 불 사용이 전면 금지된 상태고요. 네. 2009년 발생한 호주 역사상 최악의 산불, 검은 토요일, 이 블랙 사터데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당시 173명이 목숨을 잃었고 2,000채 이상의 집이 전소하고 45만 헥타르 이상의 토지가 불탔습니다. 빅토리아주에서는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하며 대비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한편 호주에서 바로 어제까지 크리스마스 연휴가 이어졌다면서요? 네, 호주에서는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고요. 이어서 다음 날인 26일은 박싱데이로 이 공휴일이 이어집니다. 네. 박싱데이는 유래가 있는데요. 과거 중세 시대 왕과 귀족들이 크리스마스에도 일을 한 하인들이 26일에는 하루 휴가를 내고 쉴 수 있도록 이 휴가를 준 날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요. 상자, 즉 박스에 음식과 물건을 넣어서 하인들이 집에 가져가도록 배려했기 때문에 박싱데이로 불렸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현대에 와서 이 박싱데이는 놓치지 말아야 할 쇼핑데이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네. 이 11월에 블랙 프라이데이와 함께 호주에서는 가장 크게 세일을 하는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도 호주인들은 박싱데이에 무려 13억 호주 달러, 한화로 하면
1조 1,877억 원을 소비했던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네. 호주 소비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보다 1.8%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호주 소비협회 측은 이 올해 지출이 기록적이라며 이 소비 인구가 증가하고 이 높은 물가 때문에 지출이 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크리스마스 연휴 이제 마쳤고 이제는 새해 맞이의 한창이라면서요? 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새해를 맞이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매년 전 세계의 새해 맞이 이 뉴스나 영상을 보시면 늘 빠지지 않는 곳이 호주라는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 보신각의 타종으로 새해를 맞는 반면 이 호주에서는 하버 브릿지와 오페라 하우스를 배경으로 이 화려하게 수놓는 불꽃놀이로 매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려 100만 명 이상이 이 시드니 항구 곳곳에서 이 불꽃놀이를 지켜보곤 하는데요. 이 올해 불꽃놀이에는 무려 26,500개의 조명이 켜지고 이 9톤의 불꽃놀이가 발사될 예정입니다. 시드니 항구에서 코카투 섬까지 무려 7km에 이르는 구간이 환하게 불꽃으로 밝혀집니다. 네. 새해 전 행사는 공식적으로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되는데요. 호주 원주민이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전통인 이 스모킹 세레모니, 연기 세레모니로 시작해서 밤 9시에는 빨리 잠드는 아이들을 위한 8분간의 미니 불꽃놀이가 올려지고요. 이 자정 새해가 되면 12분에 이르는 눈부신 불꽃놀이로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네, 새해 맞이 불꽃놀이 뭐 행사 규모도 100만 명 이상 참여한다고 하니까 뭐 어마어마할 텐데, 근데 이 행사가 취소될 뻔한 위기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시드니 지역의 철도 노조 조합의 파업 때문이었는데요. 네. 이 4년에 걸쳐 32%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철도 노조가 12월 부분 파업에 들어가자 시드니가 속한 뉴사우스웨일즈 경찰이 철도 파업이 새해 전야까지 이어져 교통편이 줄어든다면 행사의 안전이 우려된다면서 행사 취소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는 새해 맞이 불꽃놀이를 둘러싼 공공안전과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노조의 노동쟁의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공정근로위원회 중재를 신청하기도 했는데요. 공정근로위원회의 중재를 몇 시간 앞두고 정부와 노조가 합의에 도달하며 시드니의 새해 맞이 불꽃놀이도 예정대로 그대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정부와 노조는 1년 중 시드니 교통 시스템에서 가장 바쁜 날인 새해 전야에 계획된 쟁의 행위가 철도망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될 것인지를 두고 최근 며칠간 충돌을 빚어왔습니다. 네. 노조 측은 불꽃놀이 취소 경고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겁주기 전술이라고 비판했지만 조 헤일런 뉴사우스웨일즈 교통부 장관은 합의가 없었다면 행사가 진행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막판 합의로 시드니의 유명한 불꽃놀이는 취소 위기를 면하게 됐지만 정부와 노조는 여전히 임금 합의를 둘러싸고 큰 간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시드니 승객들은 아마 내년에도 이 쟁의 행위로 인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노조에서 제안하는 4년간 32%의 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이는 결국 철도 요금의 상당한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새해 맞이 불꽃놀이 며칠 후면 이제 열리게 될 텐데 볼 수 있게 돼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요금 협상 잘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호주 시드니에서 나혜인 통신원이었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슈 구정은의 수상한 GPS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오늘 추워요. 예. 시베리아 이야기를 준비하셨네요. 춥네요. 네. 러시아 우리 계속 서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만 네. 다뤘는데 동쪽 끝 우리 러시아 극동이라고 부르는 네. 이 시베리아 야쿠츠크에 이제 연방대학교의 과학자들이 5만 년 전 아기 매머드의 사체를 공개했습니다. 약간 둘리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네. 이제 영구동토층이라 그러잖아요. 예. 땅 꽝꽝 얼어있던 거 그게 녹으면서 발견된 건데 뭐 지금까지 발견된 이 온전한 형태로 이 매머드 사체 중에서
가장 잘 보존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렇군요. 아기 매머드니까 몇 살인가요? 1살. 1살이에요. 예, 근데 아기라고 해도 이 매머드 덩치는 예, 우리가 매머드급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 네. 이름을 야나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학자들이 아마 죽었을 때 1살 불쌍하네요. 몸무게가 180kg 정도고 키는 120cm, 몸 길이가 2m. 그래서 사진으로 봤는데 이게 보통 털 매머드 이렇게 울리 매머드라고도 하는데, 근데 매머드 사체가 지금까지 이렇게 거의 온전한 상태로 발견된 게 이 야나를 포함해서 세계에서 7마리래요. 근데 캐나다에서 나온 게 1마리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러시아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렇군요. 시베리아 사실은 면적이 뭐 너무 넓죠.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어딘가요, 정확하게 위치가? 시베리아 동부에 이 야쿠차 지역에 바타가이카 분화구 부근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여기가 산맥을 타고서 한 1km 정도 이렇게 갈라진 틈처럼 이렇게 분화구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깊이가 뭐 깊은 데는 한 100m 정도 되고 하는데, 이제 여기가 행정구역으로는 러시아 안에 있는 여러 자치공화국 중에 사하공화국에 속해요. 그러니까 사하공화국의 수도가 이제 야쿠츠크라는 곳인데, 이제 이 일대가 뭐냐면 그 북극이 있고 북극 밑에가 이렇게 툰드라라 그래서 약간 이끼류 같은 것만 자라는 그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은 타이가라 그래서 숲지대가 있어요. 이제 한대림지대죠. 근데 여기 주변에 이제 야나라는 강도 있고, 근데 분화구도 있고, 근데 아마 옛날에 매머드들이 살기 좋았나 봐요. 근데 1960년대에 숲을 이제 많이 베어냈습니다. 이제 그런 데다가 기후변화 때문에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땅이 가라앉고 분화구 주변에 산사태 일어나고, 그래서 분화구가 점점 커지고 있대요. 그러면서 거기에 얼어붙어 있던 오래전에 이제 화석들 이런 것들이 이제 속속 발견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야나인 거죠. 네. 자, 매머드가 멸종이 된 이유는 어떤 건가요? 뭐 사람하고 관련이 있나요? 아까 뭐 60년대 숲을 많이 베어냈다 이런. 그건 이제 그거는 나중 얘기고. 예, 나중 얘기고. 이제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유는? 이제 매머드의 초기 조상이 홍적새 한 뭐 260만 년에서 530만 년 전에 흥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다가 그때는 뭐 지구상 여러 곳에 있다가 나중에는 점점 기후 조건이 달라진 게 제일 크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겠죠. 시베리아랑 그다음에 알래스카 여기에만 사는 이제 고립된 그런 무리로 줄어들었고, 한 마지막 살았던 때가 한 4,000년 전 이 정도에 이제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그러면 인류랑 같이 겹치는 기간이 꽤 많잖아요. 그러게요. 예, 근데 동시베리아에 북위 70도 이상 지역에 많이 살았던 것 정말 같고, 추운 곳에서. 예. 근데 그 이 러시아의 한 강을 따라서 이제 고고화 유적지, 선사 유적지들이 있는데, 그 주변에서 과학자들이 이제 뭐 150마리가 넘는 매머드의 이제 뼈 같은 거를 많이 발견을 했대요. 그러면 이게 거기 인간 유적지라 인간 활동하고 관련이 있느냐? 그랬을 때 한 2009년에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학자들이 이제 검토해가지고, 아마도 그때도 이제 코끼리처럼 이 어금니 도구를 쓰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 이 고기도 얻기 위해서 매머드를 죽인 걸로 거의 보인다라는, 그래서 뼈를 이제 분류해서 이렇게 묻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제 북반구가 이제 따뜻해지고 조금 이 지역이 살만해졌을 때 사람들이 올라갔던 거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매머드 잡아먹고 살다가 매머드는 이제 뭐 생존 조건이 안 맞아서 멸종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매머드 사태에서 유전자를 채취해서 되살리는 그런 연구도 심심찮게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데, 예전에 러시아와 일본 연구팀이 뭐 매머드 사체에서 이제 거의 온전한 채로 있으니까 DNA를 추출해서 복제하는 연구를 했었고, 올해 초에 이제 미국의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라는 이 회사가 뭐 유전자 조합의 이제 핵심 재료인 줄기세포를 뭐 배합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베리아에 보존돼 있던 매머드의 이제 세포 DNA를 코끼리의 배아 세포에다가 이식을 해서 이제 그래서 줄기세포를 만들어 가지고 수정란을 만들어서 다시 복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 회사의 이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매머드의 가장 유전적으로 가까운 친척이 이제 아시아 코끼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매머드와 DNA 구성이 뭐 거의 일치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코끼리를 이용해서 줄기세포를 배합했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멸종된 매머드를 다시 되살리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모든 과학 연구는 저런 걸 왜 해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에 대해서 또 인류의 상상력과 뭐 이런 걸 또 하긴 하는데 네. 약간 이 경우는 메모들을 없어진 거니까 복원해 보아야지라는 거 이상의 좀 설득력 있나라는 생각이 저도 사실 좀 들어요. 네. 이제 이 연구진은 멸종 위기를 물론 인류의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다. 그 메머드가 원래는 생존력이 강한데 인간이 상아를 노리고 이들을 멸종시켰다. 그래서 메머드를 복원하면 그 지역 전체의 생태계가 복원될 거다. 과거에도 메머드가 돌아다니면서 거기 생태 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뭐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종도 구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아시아 코끼리 같은 경우 개체수가 굉장히 적어서 지금 위험한 상태인데 네. 뭐 메머드의 유전자를 이식하면은 아시아 코끼리를 아마 좀 북쪽에서 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좀 설득력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약간 물음표가 한 3개쯤 찍히기는 그렇죠. 했습니다만 네. 예. 그런 이야기가 있군요. 근데 현실적으로 뭐 과학적으로도 가능한 이야기긴 그러니까 이게 한가요? 네. 과학계에서는 기술적으로도 회의론이 더 커요. 아 그래요? 이제 수정까지 성공하면 수정단에 코끼리 대리모에 이식해서 낳게 하겠다라는 건데 네. 사실 메머드를 예를 들면은 기술적으로 복원을 한다고 쳐요. 네네네. 그 다음에 그 메머드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갑자기 생태계에 이 그렇죠. 지구상에 21세기에 네. 뚝 떨어져 나온 거예요. 기후 환경 생태적인 조건이 너무 다릅니다. 그 메머드가 시베리아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너무 회의적이고 그다음에 인간이 사냥해서 멸종했는지 뭐 다른 기후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멸종했는지 아직은 불확실하고 네. 그러니까 북극 어떤 과학자가 얘기한 거 보면 북극에서 결국 살아남을 수 없는 털 많은 코끼리 만들어내는 거에 그냥 불과할 것이다. 뭐 이렇게 지적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메머드 줄기세포 만드는 회사가 복원하려는 게 메머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에 대해서도 이 관심을 갖고 있군요. 콜로살이라는 회사가 2021년에 설립이 됐는데 네. 뭐 하버드대의 조지 처치라는 유전학자가 뭐 세계적인 유전학자라고 해요.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투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 투자사들뿐만이 아니라 그 힐튼 호텔 창업자 증손녀가 페리스 힐튼 이런 뭐 셀럽들 또 멸종동물 복원 이 회사에 투자를 했고 근데 이 회사가 2022년에는 우리 인간이 멸종시킨 것으로 확인된 최초의 종 늘 얘기 나오는 게 도도새잖아요. 네. 이 도도새가 인도양의 모리셔스 섬에 살다가 멸종했는데 도도새 복원하겠다. 뭐 이런 계획도 발표한 거 있고 이거는 근데 그 다음에 후속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또 호주 연구진하고 함께 이제 80년 전에 멸종한 호주에 이 독특한 종이 있어요. 이제 호주는 워낙에 이제 우리 다른 대륙에서 없는 신기한 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탈리신이라는 동물이 있는데 틸라신. 이 틸라신 좀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태즈메니아 호랑이, 태즈메니아 늑대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유대류과 포유류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배 주머니에서 이제 자라는 어릴 때. 근데 이제 육식 동물이고 사나운데 몸에 약간 호랑이처럼 늑대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호랑이처럼 줄무늬도 있고 그래서 좀 독특해요. 근데 이 동물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멸종 시점이 나옵니다. 1936년에 호주 동물원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개체가 이제 사망하면서 지구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콜로설이라는 회사랑 호주 연구진이 복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시드니 호주박물관 쪽에서도 복제하겠다 뭐 얘기는 했었는데 아직은 몇 번 이렇게 틈틈이 잊을만 하면 나오다가 이것도 성공 소식은 아직까지는 들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또 어떤 동물이 있을까요? 이제 멸종된 종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되살리려는 시도. 맨날 주라기 공원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 사실은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는데 대체로 뜬금없이 이렇게 공룡 이렇게는 안 되고요. 지금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사촌이라든가 근현 종이 있는 친척들이 아직 살아남아 있는 현재 있는 그래서 이제 메모드 같은 것도 자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쨌건 유전적으로 뭐 99.6%가 일치한다는 아시아 코끼리라는 존재가 있고 이렇게 해서 같은 비슷한 종이 있을 때 이제 그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일 기대를 모으는 것은 전 참 그 얘기를 굉장히 슬프게 봤었는데 북부 흰콧불소라고 이제 그 아프리카에 있다가 케냐에서 그 결국은 마지막 한 마리 남았을 때 굉장히 세계가
이거는 너무 큰 종이고 그래서 어떡하나 하면서 봤다가 그래서 뭐 케냐랑 그다음에 그 코끼리가 태어났던 뭐 이제 그 폴란드라든가 체코라든가 이런데 그 체코 동물원도 그렇고 독일 기준도 그렇고 케냐에서도 뭐 그 코끼리 한 마리 지키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죽은 지 많이 안 됐어요. 그리고 가까운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부 흰코뿔소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서부 흰코뿔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네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 많이 복원 시도를 했던 것이 이 들소 중에 이제 2001년에 오래됐습니다. 미국의 생명과학자들이 네. 들소 중에서 가우르라는 종이 있는데 가오르 복제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제 복제왕 돌리처럼 성공을 했는데 네. 복제로 태어난 새끼가 이제 이틀 만에 죽었습니다. 사실 이게 복제왕 돌리 1996년이었나요? 그 복제왕 돌리가 나왔을 때 전 세계가 굉장히 그래서 이 복제 시대가 나오는 건가 그랬는데 맞아요. 지금 한 30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막 붐업하는 거 말고 특정한 그런 특별한 성과 안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2003년에는 또 동남아시아 들소가 있어요. 반텅이라고 네. 이게 복제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피레네 영양 좀 우리한테는 다 생소한 종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러네요. 네. 실제로 그 생김새를 보면은 그냥 뭐 영양, 사슴, 소 그냥 이런 것 같이 생긴 동물들이에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의 이제 조직을 뭐 냉동 보관해 놨다가 이제 조직을 복제한 데에만 성공한 이런 사례들도 이제 없지는 않죠. 그렇군요. 이제 근데 아직은 이렇게 뭐 태어나게 해서 번식하게 이거는 지금 너무 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시도가 있었고 이런 이야기 오늘 들려주셨는데 저는 들으면서 멸종된 동물들을 복원하는 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 물음표가 계속 쳐져서요. 그러니까 아시아 코끼리를 지켜야 되면 아시아 코끼리를 지키면 되죠. 그렇죠. 아시아 코끼리를 지키기 위해서 굳이 매머드 유전자까지 들고 올 필요는 없죠. 아시아의 생태계를 보호하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특히 이제 그 호주에서 그 태즈메니아 호랑이 이거 연구 나올 때 그 호주 산불 굉장히 그렇죠.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점점 심해지고 있거든요. 네. 호주 산불이 너무 심해져서 있는 동물들도 지금 다 죽어갈 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호주 환경단체들도 그 태즈메니아 호랑이 복제기 나왔을 때 지금 있는 것부터 보호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든가 유전자의 특정 부분을 잘라내갖고 다른 유전자를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노벨상도 받았고 굉장히 성과가 빨리 많이 쌓이곤 있다 그러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그 결과를 아직도 잘 모릅니다. 더군다나 포유류 이렇게 큰 동물 어떻게 됐을 때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그 동물의 안전도 문제지만 생태계에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멸종 동물 복원 얘기 나왔을 때 이 콜로사리라는 회사에서 우리 도도새도 살려보겠다 했을 때 이제 도도새가 살았던 이 모리셔스 섬 좀 빈국이거든요. 아프리카에 모리셔스 섬 야생동물재단의 책임자가 과학 전문지 네이처에 했던 말이 있어요. 그렇게 돈이 많으면 모리셔스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너무 당연한 지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그 아기 매머드 야나가 나왔던 야쿠츠크 지역. 그 야쿠츠크라는 도시는 사람이 사는 도시들 중에서 가장 추운 도시라고들 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아까 그 툰드라 밑에 타이가 삼림 말씀드렸잖아요. 이 타이가의 삼림 해마다 불타는 게 너무너무 어마어마합니다. 호주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미국의 산불 이제 이건 연례 행사가 됐는데 그다음에 유럽의 산불 여름마다 호주의 이제 북반구 겨울 지금 이맘때 호주의 여름 산불 이것도 그러네요. 지금 이제 연례 행사가 되고 규모가 갈수록 커져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타이가 습지대도 너무 많이 타고 있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한 2020년, 19년, 20년, 21년 이때 이 야쿠츠크라는 곳이 여름 기온이 40도를 찍었습니다. 영상 40도를. 그래서 숲이 너무 타들어가니까는 정부가 그 러시아 정부랑 사하공화국 정부가 이제 그 바깥 출입 금지령을 내릴 정도로. 네, 이런 상황에서 매머드를 살리는 거 좋은데 뭐 좋고 굉장히 호기심이 가고 저도 관심 많은데 이런 소식에 일단 남아 있는 사람 현재를 잘 지키는 게 자연을 지키는 것에 많이 물론 이제 뭐 영역이 다르고 누군가 연구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자연과 사람부터 일단은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걸 지켜내자 이런 교훈을 또 얻게 됩니다. 구정은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니퍼 로페즈와 마크 앤소니가 함께 부른 노메아메스 전해드리면서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Dime por qué lloras de felicidad y por qué te ahogas por la soledad y por qué me tomas